자, 안녕하세요. 국어하기 좋은 날 수능 강사 이영식입니다. 다들 6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먼저 진행한 이후에 영역별 난도 진단하고 그 다음 출제 코드 잡아가지고 말씀드린 이후에 EBS 연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기출 연계라는 키워드 잡고 말씀드린 이후 등급헌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형식상의 파격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시험지 곳곳에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가나형 지문에 처음으로 법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게 수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됐었죠.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도 한번 보면은 가나 지문에서 예를 들면 가나 지문에서 비판하기 문항이 나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비판하기 문항들에서 비판의 방향을 정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서로를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문이 구성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식상의 차별점을 좀 감안하셔서인지 출제진 분들께서 시험지를 전반적으로 쉽게 구성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EBS 연계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계도가 높은 것과 별개로 연계 지점과 관련해서 혹은 이제 연계 영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연계를 느끼셨을 것이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낯설다라고 느낄 만한 지점에서 좀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은 사실 평가원에게도 실험의 장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세기말 시험인데 여러 가지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도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지의 난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9월 모의고사 수능을 이러한 낯섦을 유지한 상태로 난도를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봤다, 정말 잘 하셨는데 방심은 금물이고요. 더 높은 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역별로 세부 난도를 진단을 드리면은 자, 독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일단 승부처가 될 만한 문항이라고 한다면 6번, 8번, 13번 그리고 14번에서 16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연계 체감은 분명한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독서 같은 경우는 전 지문이 다 EBS 연계였어요. 그래서 EBS 연계를 이번에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EBS 교재에 대한 학습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 연계를 느낀 것과 별개로 사실 독해와 관련된 혹은 이제 풀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피지컬이 없으면은 또 이제 고전했을 만한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자, 문학은 연계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나 한 50% 정도 되거든요, 연계율이. 그런데 보통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갈래에서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영역에서 연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특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 시가가 보통 이제 시조나 가사에서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려 가요에서 연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고전 소설에서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고전 소설이 아니라 현대 소설에서 연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물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홍길동전이 출제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홍길동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낯설음을 좀 느끼지 않을 만한 부분들이기는 하나 또 이제 홍길동전의 보기를 보시면 속임수와 관련된 보기 있죠. 30번 문항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의도가 있고 속이는 방법이 있고 또 속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보기에 제시된 설명인데 정보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 보기의 내용을 선지와 좀 연결짓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들이 상당수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자동적 비자동적 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언매 단독형 문항 같은 경우는 좀 귀찮게 출제가 된 편인데, 그러니까 단계가 많아요. 판단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난도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언매는 10분 내에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매체는 발췌독으로 풀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화작 같은 경우도 평이했. 자, 그러면은 출제 원리에 대해서 이 오답이 발생할 만한 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그 미스매치, 이거 제가 수업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비교 대상의 속성을 서로 바꿔서 이제 연결을 지어버리면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번 문항의 보기인데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제 A 그룹의 특성이 있고 B 그룹의 특성이 있을 건데, A 그룹의 특성을 B 그룹의 특성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버리면 이 매칭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애초에 범주를 잘 분리해 두시면 이런 류의 그 문항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C그룹과 D그룹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범주를 잘 나눠주시고 각각의 속성을 하위에 이제 잘 정리만 해두셨으면은 풀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C그룹에 플러스 알파 내용을 덧붙여요. 그래서 사실상 E 그룹, 새로운 그룹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 E 그룹과 C 그룹을 비교하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스매칭의 원리를 활용하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심화하면 비판하기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A 방식과 B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견해 차이를 두고 각각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뭐 이런 문항이 출제될 수 있죠. 그렇게 출제된 게 6번 문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의 핵심적인 입장, 나의 핵심적인 입장 잘 잡아주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했을 만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학 30번 같은 경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속임수 담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상대를 속이는 속임 사인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뭐 A라고 쓸게요. 속는 이 B, 속이는 의도 C, 속이는 방법 D, 속이는 결과 E, 이렇게 잡아놓으면 정보가 총 5개가 제시된 셈이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선지들이 뭐 이것은 A이며 이것은 B이며 이것은 C이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두었을 건데,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A에 해당하는데 D라고 얘기하진 않았는지, B에 해당하는 것을 C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이런 미스매칭도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어야 할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트가 다 EBS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느냐, 뭐 사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다 읽어보셔야 하게끔 지문이 구성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SQ3R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반영된 워딩과 시험지에 드러나 있는 워딩에 살짝의 차이가 있어서 기억에만 의존해서 풀면은 좀 사고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출제가 됐었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8편 중에 총 4편이 연계가 되면서 작품 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연계율은 50%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전 소설이 빠졌죠. 근데 이런 흐름이 수능 때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수능 때는 고전 소설이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현대소설이 연계가 되었다는 지점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고려가요가 연계가 되었는데 이 점도 우리가 특기할 만한 지점인 것 같고요. 언매 설명드리면, 언매는 이제 자동적 비자동적 교체, 다 수능 특강에 반영이 되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개념인데, 이 형태는 사실 그 작년 수능에도 출제됐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셨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기출학습과 EBS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문형 문법에 있는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그 수험생들이 좀 상당히 낯설게 느꼈을 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도 사실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개념이라 제가 평소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학습을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학습 진행해 주셨으면은 이번 모의고사의 언어와 매체는 크게 어려울 만한 지점이 없었다. 그리고 일단 시험지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이 다 이제 교과 과정의 근거에서 출제됐다는 점에서는 그 예년의 그 출제 경향이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기출 연계인데요. 연계를 그 EBS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현대시에 출제됐던 그나무 EBS 연계이기도 했죠. 이 작품은 사실 2011학년도 수능에 이미 한번 출제된 바 있는 작품이었고요. 나룻배 이야기 같은 경우도 EBS 연계였죠. 이 작품 근데 2012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작품 같은 경우는 EBS 연계와 더불어서 기출에 대한 학습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친숙하게 느끼셨을 만한 그런 세트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출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비연계이긴 한데 96학년도 수능 그리고 14학년도 수능 그리고 19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뚫어내는데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문제는 2011학년도, 12학년도, 특히 뭐 96학년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기출 분석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보통 하실 거잖아요. 보통 이제 5개년, 10개년치 정도의 기출 분석을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기출 분석은 그냥 이제 단순히 요 정도에서 끝낼 게 아니라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멀리 나아가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될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가능한 만큼 최대한 좀 기출을 확장해서 봐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모의고사 문항에서 좀 상당히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죠. 1컷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94에서 96점 정도,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92에서 94점 정도. 사실 더 높은 점수를 책정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컷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살짝 낮춰 잡은 건 형식적으로 낯설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낯설다, 쉽지 않다 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체감 난도보다는 살짝 컷을 내려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내년 수능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자, 일단 6월에 시험이 좀 굉장히 낯설게 출제되었어요.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9월과 수능의 난도 상승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의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6월에서 시도된 도전들 있죠. 요런 것들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이제 9월이나 수능에도 마찬가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낯선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데 이번에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9월과 수능은 이 형식을 유지한 채로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시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계가 상당히 특이한 점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수능은 좀 안전한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시조나 가사 위주의 연계가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산가, 그 잡가죠. 이 정도까지는 나올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주요 작품 위주로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기출 분석의 중요성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특으로 기초적인 개념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와 매치하시는 분들 수특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교과서도 좀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수능의 출제 기조가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가 되었으니까 교과서 활용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당연히 그 적용되는 이야기고, 언매 선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경제 파트가 약하다,
뭐 법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은 사회탐구 교과서로 그런 약점들을 메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드러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적절히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리면은 분석이 좀 어려워져요, 점점. 그래서 오늘 당장 분석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한 번 더 푸는 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을 대강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전달해 드린 내용 바탕으로 오늘 내가 부족했던 점이 뭔지, 또 잘했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시험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과 관련해서 좀 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께 겐톡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6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우린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